자, 오늘은 어미 한국에 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한국에 온 어미 불편해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는 카메라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불편하고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더빙으로 찾아뵙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급하게 비행 스케줄을 일주일 당기는 바람에 여친은 혼자서 비행기를 타게 됐죠. 홍콩에 들러서 오는 건데 참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잘 왔죠. 자,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이 진짜 리뉴얼을 자주 하기도 하고 엄청 이뻐요. 여기서 여자친구가 입국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입국장을 좀 다르게 나오는 바람에 그것도 못 찍었어요. 아니, 1시간 일찍 가갖고 기다렸는데 옆에서 오더라니까. 아무튼 여기서 못 나올까봐 엄청 쫄렸는데 다행히 제가 맡긴 서류 덕에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잘 입국했습니다. 여친 말로는 비행기 승객들은 다들 잘 입국해서 오는데 자기 혼자 어디론가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답니다. 태국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가지신 분들은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하철을 탑니다. 비행기에서 잠을 잘 잤다고 해서 집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여행을 나섰고요. 저 가방을 맨 건 전데 일단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 걸 보여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 학교에 들러봤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홍대로 갈 수 있거든요. 저도 한 10년 만에 학교를 들렀는데 여자친구랑 볼 겸 한번 들러봤네요. 이렇게만 보면 안 변한 것 같은데 중간에 처음 보는 건물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촌을 안 들리고 곧바로 홍대로 가자고 해서 홍대로 가는 길, 여기 육교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육교 위에서 한번 쫙 찍어봤고요. 홍대로 가는 길은 변한 듯 변하지 않은 것 같네요. 가는 길에 힘들다고 해서 공차에 들러서 먹은 민초였나? 얘가 꽃을 많이 찍었네요. 저는 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자, 이건 저희 누나 집에 와서 먹은 어머니 반찬이네요. 어머니가 간만에 차리신 밥상이죠. 다음은 둘째 날 광화문 쪽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몰랐죠, 얘가 어떤 사진을 찍을지. 자, 바나나와 우유, 외국인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다음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네, 30살 후반대에 정신을 못 차리고 한복을 입은 자와 미모의 인물입니다. 아침에 머리를 정성껏 30-40분 동안 하길래 한복집에서 머리를 안 하겠거니 했는데 나와서 광화문 광장에 있는 다른 태국인들을 보더니 머리를 하겠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한복 빌리는 가격은 한복의 끝마다 그리고 빌리는 시간마다 다른데요. 저는 제일 기본을, 그리고 여자친구는 중간 단계였나 해서 한 5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사진을 한 500장 정도 찍은 것 같습니다. 광화문은 그저 자주 보던 사극에서나 나오던 배경이냐 하는 느낌으로 사진을 찍다가 얼른 데려다가 이제 여기저기 구경을 좀 시켜줬습니다. 자, 다음은 점심입니다.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길래 근처에 아직 영업을 하면서도 이 맛있는 좀 짜장면 집을 찾아봤습니다. 제법 뭐 괜찮아 보이는 곳이 있길래 데려가서 간짜장과 탕수육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은 옆에 한옥마을로 이동하기 전에 쌈짓길을 한번 들러줬고요. 그 다음 한옥마을 입구쯤에 있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한옥마을 입구쯤에 카페가 엄청 많은데 다들 특색이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다음은 한옥마을입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외국인들 다들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사진을 한 200장 정도 찍었답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잠옷을 안 가져왔다길래 신촌 현대백화점에 가서 잠옷을 사고 그 신촌에 있는 닭갈비집 아시죠? 거기서 닭갈비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 닭갈비집 맛이 좀 변했다고 해야 하나? 닭은 여전히 맛있긴 한데 이 볶는 게 잘못됐나? 아무튼 그 예전의 맛이 아니더라고. 버스 영상은 왜 찍었나 하시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많이 신기하긴 합니다. 외국의 모습에다가 전기차에다가 이 푸켓에서 왔으니까 버스를 탈 일 있겠냐고. 자, 셋째 날 여긴 집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비어서 방문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블루리본 서베이를 받은 도원정이 있다고 해서 들렀습니다. 누나가 이제 다른 블루리본을 받은 파스타집이 있다고 했는데 얘가 파스타보다는 한국 음식이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차돌박이 곰탕을 시켜줬는데 이 차돌박이가 진짜 예술이더라고. 이 느끼하지도 않은데 이 비계 맛은 잘 느껴지고, 이거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약간 비추드리는 게 고기는 좀 적고 나물 위주이고 나물 향이 세서 이 나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이고. 이제 이렇게 집에 돌아왔다가 명동에 있는 중국집 초류향에 갔습니다. 여기서 누룽지탕이랑 뭔 새우더라? 아무튼 새우랑 이 멘보샤를 시켰습니다. 여기 맛있더라고요. 여기서 걸어서 저기 보이는 남산타워까지 갔습니다. 얘가 남산타워를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남산타워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거를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다 있는지 줄을 엄청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한 30-40분쯤 기다리니까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케이블카 타는 것보다 걸어 올라가는 게 좋다고는 했는데 여자친구나 저나 푸켓에 너무 오래 있어서 말이죠, 이게 걸어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아무튼 남산타워에 올라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자물쇠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와, 진짜 저거 파는 사람은 돈 엄청 벌었겠는데요. 근데 얘는 자기 사진은 잘 찍으면서 내 사진은 왜 이러는 거야? 자, 무한도전에 나왔던 팔각정 사진도 찍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케이블카 비용은 왕복 3만원입니다. 이건 다음날 먹은 쭈꾸미 관자볶음입니다. 어머니 작품인데 LA 갈비까지 맛있게 먹었네요. 자, 이날은 이마트에 가서 간식을 샀습니다. 한국에서 먹을 간식이 아니라 태국에서 먹을 간식이죠. 저도 처음 보는데 여자친구는 잘만 고르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제일 사랑하는 간식은 이 허쉬 초콜릿 칩 모찌 쿠키인데요. 이게 태국에는 없어가지고 한국에 올 때마다 사갑니다. 요상하게 한국 떡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이 모찌 쿠키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찍은 태국 망고. 이거는 집 앞에 있는 막국수 집에서 먹은 막국수. 여자친구가 냉면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전에 친촌 닭갈비집에서 먹은 막국수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국수 집에 데려갔는데 이건 또 별로라고 뭐 하더라고. 아무튼 먹고 나와가지고 동네에 산책을 했습니다. 빵빠레 한입 했고요. 여긴 집 근처 공원인데 꽃을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참 좋아하겠죠. 네, 여기서도 사진을 100장 넘게 찍었습니다. 근데 저 분수는 왜 트는 거죠? 뭐 대강 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뭐 혹은 뭐 근처 식물에게 물을 주려고 뭐 그렇다는 건 알겠지만 여자친구가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 해줬습니다. 자, 다음은 그네 의자에 앉아서 같이 그네도 타고 뭐 그렇게 공원 구경을 하다가 홈플러스에 들러서 저 뒤에 허쉬 초콜릿 보이시나요? 할인하길래 냉큼 집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낙곱새를 먹었습니다. 낙곱새를 처음 먹었는데 여친도 처음,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와, 이거 엄청 맛있더라고요. 이 맛있는 걸 나만 몰랐나. 여자친구는 저 미나리는 향이 강해서 못 먹겠더라고 하더라고요. 태국인 맞나 이거? 그리고 다음날 아침 뿅의 전설에 갔습니다. 해장하러 갔죠 뭐. 수타짜장과 수타 고기짬뽕, 역시 훌륭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카페더라? 아무튼 저도 처음 보는데 여자친구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디저트류도 엄청 많은데 전부 엄청나고 진짜 맛깔나 보이지 않나요? 이거 보니까 알겠네. 포레스트 아우팅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강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강 가실 때 역에서 파는 그 돗자리 사지 마세요. 한강 안에서 돗자리 더 싸게 빌려줍니다. 아신다고요? 아시면 됐고요. 아무튼 자전거를 빌리는데 여자친구가 자전거를 잘 못할 것 같아서 2인용 자전거를 빌렸는데 이게 저희 것만 그런가 중간에 막 체인이 빠지더라고요. 체인을 고치다가 손에 막 기름 다 묻고 뭐 기분이 좀 많이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강라면을 먹으러 왔죠. 저는 오짬, 여친은 계란라면을 골라서 먹었습니다. 이날부터 비가 좀 왔는데 참 하늘이 안 도와줍니다. 다음날에 친구들 만나서 점심 약속을 잡았는데 진짜 하늘이 안 도와줍니다. 김포까지 올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비가 그냥, 아니 여기 편의점도 없어가지고 우산도 못 사고 기다렸는데 친구가 이제 차로 마중 나와서 살았습니다. 네, 요건 장어 진짜 맛있었습니다. 장기역의 장어일주라는 곳이었는데 하나하나 손맛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강남 쪽으로 이동해서 양꼬치를 먹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께 좀 죄송합니다. 제가 푸켓에 살면서 양꼬치랑 짜장면을 잘 못 먹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거의 양꼬치랑 짜장면을 먹게 되네요. 아무튼 맛있었습니다. 자, 여긴 사당역 근처에 어디 횟집이었는데 진짜 괜찮았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뭐 좋았습니다. 다음날 일칼로 해장했습니다. 여기 사람 진짜 많은데 풍자님 덕분에 사람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걸음이 좀 느린데 엄청 좋아가지고 겨우 왔습니다. 와서 한 30분 기다렸습니다. 엄청 일찍 왔는데도 말이죠. 네, 이날 강남에 왔습니다. 먼저 신사역에 내려서 강남까지 쭉 보여줬고요. 노티드에 가서 잠깐 쉬었네요. 그리고 라인스토어가 있길래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여행 내내 뭘 엄청 사길래 쇼핑 금지령을 내렸더니 이날 엄청 우울해했습니다. 근데 안 그랬으면 다시 푸켓 올 때 제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진짜로. 강남에서는 총 3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3일 동안 강남에서 묵었습니다. 저녁 때는 나가기 힘들다고 해서 처음 배달시켜서 드디어 치킨을 영접했습니다. 네, 다음날은 순댓국집에 가서 비빔냉면을 시켰는데 비빔냉면이 너무 얇아서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대신 이 순대와 고기를 잘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간 잠실 롯데월드. 여기서 사진을 한 800장 정도 찍었을 겁니다. 롯데월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없던 돈 내면 빨리 타는 것도 생기고, 저는 몰랐는데요, 전에 사고가 있어서 밖에 나가니까 이 자이로가 붙은 건 모조리 점검 중이고, 근데 뭐 여자친구가 무서운 거 못 타서 뭐 거의 안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롯데월드에 가면 무조건 바깥으로 막 달려나가가지고 무서운 거 2번씩은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쉬던지 했는데 말이죠. 바이킹을 한번 타더니 그 다음부터는 뭔가 무서워 보이면 아예 안 타더라고요. 네, 이거는 신밧드의 모험입니다. 롯데월드의 상징 같은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롯데월드에서 이 퍼레이드는 거의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이 삼바가 어린이, 어머니, 아버지까지 즐기기가 참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저 회전목마 앞 사진은 직원이 찍어주신 건데 약간 낚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미리 표를 인터넷으로 살 때 있길래 산 건데 한 3장 정도 찍고 났더니 이제 돈을 추가로 내는 거를 뭐 고르라고 하더니 그 추가로 안 고르면 사진은 딱 한 장만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뭔가 좀 쉽네요. 예. 아무튼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얘가 무서운 거 못하고 자이로 들어간 건 전부 점검 중이고, 아틀란티스는 줄이 엄청나게 길어서 네, 요걸 탔습니다. 요거는 저만 탔답니다. 네, 이게 예전에는 무서운 걸 엄청 잘 탔는데 가면 갈수록 잘 못하게 되는지 사실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 다음은 처음 보는 입구를 어미 발견해서 타러 왔는데 아기와 어머니가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처음 보는 놀이기구였습니다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에는 뭐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지쳐가지고 기구를 타러 왔는데, 와, 예전에는 이 기구에 사람 진짜 없었는데 말이죠. 이 기구 타는데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얘가 김치찌개를 못 먹어봤다고 해서 김치찜을 시켜 먹었습니다. 자, 다음날 신격호 회장이 세운 이 롯데월드 타워를 구경하고 삼성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을 구경하려고 말이죠. 네, 저는 코엑스가 참 헷갈립니다. 진짜 예전에는 코엑스에 한번 가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헷갈렸는데 요새는 뭐 지도 앱도 잘 돼 있고 해서 좋긴 좋네요. 근데 참고로 별마당 도서관은 수원 스타필드가 사진 찍기가 좋습니다. 이게 저도 별마당 도서관을 처음 가봐서 헷갈렸는데 이 코엑스와 수원 스타필드 두 군데 있는데 코엑스는 원래 있던 공간에 별마당 도서관을 지은 거고 수원 스타필드는 그 뒤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자, 근데 외국인들은 잘 모르죠. 참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면 외국인들이랑 한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강남 구경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은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뭘 먹을지 고민하던 차에 여자친구가 태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대 가는 김에 홍대에 이제 태국 음식을 먹기로 했죠. 그런데 역시 한국인 입맛에 좀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 쏨땀을 고추를 하나도 안 넣고 만들었다는 것만 봐도 그렇죠. 뭐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그런가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여자친구는 똠얌 쌀국수를 몇 입 먹더니만 손사래를 절레절레 쳤네요. 그리고 다음날엔 집 근처에 홍게 무한리필집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제법 살도 차올라 있고 좋긴 했는데 홍게 철의 약간 마지막쯤이라 그런가 이 살에서 감칠맛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여자친구는 왜 남찜 탈래? 그러니까 태국식 해산물 소스가 없냐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있는 게맛을 즐긴다라고 하자 이게 납득은 했는데 이제 이게 확실히 맛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스타필드의 트레이더스에 갔습니다. 여기서 먹을 것들을 좀 샀는데 왜 지난번에 사온 제로 칼로리 초콜릿이 없나요? 이 트레이더스에서 일하시는 분 없나요? 여자친구랑 저랑 제로 칼로리 초콜릿을 사려고 스타필드 트레이더스에 간 거란 말입니다. 아무튼 여자친구에게 한국에 간 첫날 쿠팡을 알려줘가지고 주문한 이제 화장품이랑 제가 풍자님이 진행하시는 또간집을 엄청 잘 봐가지고 거기서 팔고 있는 화장품을 하나 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사온 간식들만 이 정도입니다. 이건 절반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태국 와서 몸무게를 재보니 저만 한 6kg가량 쪘고 여자친구는 몸무게가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다음에는 이제 여자친구가 올 때는 조금 더 여유롭게 서울 말고 다른 지방도 여행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만